고찰, 도둑맞은 대통령. 오랫동안 조선일보를 보아왔다. 최소한 신문 일부 정도는 보아야 미개인 소리는 면하지 않겠나 싶었다. 한때 조선일보 신문 스크랩을 차곡차곡 모아 정리를 해둔 것이 아직도 책장 한 구석에 쓰디쓴 웃음으로 앉아 계신다. 옛 추억을 되살려 스크랩을 이래저래 들추어본다. 조용헌 살롱, 생로병사, 동서남북, 만물상, 중라병법, 실온, 알콩달콩 경제 대략 이런 정도였다. 이것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태 내가 투표한 대통령은 하나같이 다 보수 진영의 후보였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찍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투표장에 가지 말았어야 옳을 일이었다. 여태 그리 살아왔다.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는 게 어느 날 불쑥 나를 찾아왔다. 아이고 최 여사님, 글이 안 봤는데 조선일보 구독하시는 겨. 다른 건 몰라도 구성이 잘 돼 있어서. 당시 지역에 살고 계시는 김상봉 군의원님께서 툭 던지신 그 한마디는 사실 무슨 뜻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감히 최뿔 따고 자존심을 건드리다니 해서 무시하고 하던 대로 하고 살았다. 신문을 펼쳐들 때마다 기분이 다소 거시기 하기는 했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누구 말만 듣고 오래 보아오던 신문을 대뜸 바꾼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조중동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게 되었다.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석구석 찾아본 것이다. 신압으로 무엇이 어째 돌아가는 것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거대 담론을 떠나서 일단 조선일보의 논조가 서민들 편에 서 있다기보다는 강자들을 대변하는 성향의 언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실이 생겼고 그것은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일이 단초가 되었던 것일까. 학창시절 마구잡이식으로 사건의 연도를 외우느라 런덜머리가 났던 한국사와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다. 앓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흥미롭게 다가와 주었다. 황현필 역사가에게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영상을 통해 단계별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아마도 약 2년에서 3년가량 수업료로 생각해서 최소의 코언을 해오다 최근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아져 지금은 중단했다. 이렇게 글로서 남기게 될 줄 알았으면 계속 이어갈 걸 그랬나? 그 후 또 한 번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일베신문이 없어 조중동 따위를 보냐며 내게 면박 주었던 그분께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강연회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오셨다. 2016년 4월 28일 따라 나서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때도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따로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가난했던 성남시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 하나 이외에는 말이다. 강연 말미의 질의응답 시간도 끝이 났고 이제 퀴즈 시간만 남아 있었다. 퀴즈 당첨자들에게는 오직 민주주의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라는 시장님의 저서가 주어졌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은 가장 멀리서 온 한 사람에게 낙점하기로 즉석에서 규칙을 정하기도 했다. 아시다시피 청주와 진천은 비교적 지척이었던 터라 승산이 없을 것이었음에도 책을 얻고 싶은 욕심의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시장님께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고 그에 나는 진천이라 답하지 않고 대뜸 부산이 고향입니다 하고 질러버렸다. 그 열정이 가상해 보였는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책 한 권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였다. 이어서 함께 간 일행들도 이재명 시장님과 어깨거리를 하며 인증샷을 남기게 되었다. 인간 이재명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은 이때부터였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민선 5, 6기 성남시장에 연속으로 당선되었고 부채가 산적해 있던 성남시를 부자 성남시로 만들어 놓았다. 연이어 경기도지사에도 선출되어 역시나 그 행정력과 정치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변방의 지도자, 실력이 너무나 걸출했던 탓이었을까.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알게 모르게 중앙정부의 견제를 받는 것 같아 보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공격이 슬슬 시작되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던 보수 쪽 어느 정치인의 기조와는 달리 이재명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많은 일을 해냄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성과를 내고 그에 대한 업적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적당히 대충대충 일을 했으면 무탈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고 인기가 더해지자 이제는 질시와 견제를 뛰어넘는 정략적 공세가 난발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시장과 도지사 재임 기간 10여 년에 걸쳐 무수한 억측과 누명으로 당하게 되는 기소와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힘써야 할 고급 에너지원이 정적 세력에 의해 필요 이상 소모되는 바람에 겪게 되는 국민적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종래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도 보수 진영과 겨루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옛말에 도둑을 맞으려고 들면 잘 짓던 개도 안 짖는다. 고하더니만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눈을 빤히 뜨고서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대통령을 도둑 맞아버린 것이다. 소년공 출신의 고시 합격생 그분에게서 나는 무한한 미래가치 비전을 보아버렸다. 민주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약자를 위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되었기에 정치에 몸을 담게 된 것이었다. 이는 탄탄대로 꽃길이 보장된 검사직을 마다하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하게 된 고시생으로서 다짐했던 초심과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인간형이었다. 사회안전망의 구축 아래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무한 완성 단계로 끌어올릴 사람은 단연코 이재명이라고 믿었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나의 신념은 애초부터 무죄였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는 중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치러야 했을 만큼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때문에 흔하고 흔한 중 고등학교 동창생 한 명이 그분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우리 지지자들은 너도 나도 그의 동창이 되어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치를 하는 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을 만드는 건 국국민이라고 이 책에 천명을 해놓았다. 이는 그분께서 근래에 자주 언급하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궁극에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위험한 적은 국영군이다. 라고 하셨는데 실로 나야말로 국영군이었다. 그런 나를 촌철로 일깨워 주신 김상봉 선생처럼 오늘날의 또 다른 국영군을 위해 나부터 뭐라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이다. 늦게 눈을 뜬 만큼 국민의 공복이 되어줄 대통령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여 선택해보고 싶은 것이다.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진정 정치와 정치인의 분류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를 해놓았다. 이러한 정치 철학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준비된 이 능력자를 어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는가. 외람되게도 그분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철학적 가치들 중에서 특히 나의 그것과도 맞닿아 있다 싶은 것들이 꽤 많은 편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고들도 그중 하나다. 다가서기 어려워지면 소통이 될 이 만무하다. 중략, 일부러 낮추는 노력 중에 좀 가벼워 보이게 행동하고 빈틈도 보이고 중략, 다소 경박하더라도 친근하며 우스운 말과 행동은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좀 더 낮게, 좀 더 가볍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걷고 뛰어다니는 내게 가벼움은 참 잘 어울리는 옷이다. 했던 그 하심하심은 선민의식이 아닌 서민의식, 이재명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에 경악스럽다 못해 이제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 국민 듣기 공부에 이어 전 국민 검찰 독재 체험학습을 강요당할 현실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공정과 상식은 일찌감치여 사먹었고 비상식과 불공정으로 오로지 권력 수호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징표형 나는 상황을 보니 짠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민주투사들이 두 번 다시 수사권으로 도륙당하지 않게 말이다. 그러니 매일같이 부릅뜨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런 시국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유죄라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 행여 독재 방조죄로 걸려들까봐 날마다 지저댈 수밖에. 왈왈 힘내자. 민주시민 개혁의 딸들아, 삼촌아, 이모님들아. 아참, 이 시대의 양심의 아들들,
개혁의 손주들까지 모두 힘내자. 지치지 말고. 대할매가 많이 응원한대이.